미국도 이제 4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리뷰해보고 다가올 실적을 미리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적 시즌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S&P 500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난 분기에 실적 분위기라든지 업종이나 섹터별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4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피해 기업들 위주로 조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업종별로도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의 전망치가 개선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한 4분기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익이 양호하게 나온 10개의 업종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네. 방금 이제 화면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좀 피해 업종들로 구분이 되는 금융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 커뮤니케이션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과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었던 업종들이 생각보다 양호한 이익을 냈다는 건데 이게 기저 효과일까요? 아니면 이후 실적의 배경을 뭐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둔화가 되었던 오프라인 매장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업종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금융업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종과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실적 좋았던 거 저도 기억이 나고요.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업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양호하게 나왔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나 종목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업종 내에서도 대형 은행들과 네.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확산 직후에는 대성총 상품을 계속 쌓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졌으면 그 이후에는 이익 증가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수혜업종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월트 디즈니와 같은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광고 수익 둔화가 컸던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생각보다 월트 디즈니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이 견조한 실적을 냈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가올 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4월 중순부터는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간과 같은 경우에도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분기와 같은 경우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연간 기준으로도 약 25%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모두 최근 한 달간 오히려 개선이 된 수준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금융주, 소비재, 소재 쪽에 이익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가올 1분기에도 같은 업종과 섹터가 좀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까요, 실적이? 아무래도 업종별로 보시면은 네. 코로나19의 피해 업종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경기 소비재라든지 소재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부양 지원금이 또 반영이 되면서 해당 부분에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대비로도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도 좀 경기 소비재 소재 업종 회복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업종과 섹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실적이 찍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나요?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피해 기업들이 회복되는데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1분기까지는 좀 불안했던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까지도 회복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 업종들 중에서도 조금 순차적으로 속도가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셔야 되는 시기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겠지만 그 이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업종별로 좀 순차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좀 실적 모멘텀이 강할 구체적인 종목은 이번 1분기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서. 이제 방금 나온 이제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에 상당히 좀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면 해당 기업들보다도 조금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힐튼과 같은 호텔을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실적에 대한 얘기로 먼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중고거래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중고거래 시장 국내에서도 참 핫한데 미국도 이쪽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도 그렇고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고 X세대 쪽도 그렇고 중고 거래 수요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체 2위로 좀 부각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고 거래를 이용한 의류 소비가 이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 1위로 좀 부각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 의류가 또 고성장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중고 거래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도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은 성장세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그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네. 장기적으로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약 2024년까지도 연평균으로 한 약 18%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조금 둔화가 되었던 의류 쪽, 액세서리 쪽 소비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고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MZ세대들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성비, 가심비를 좀 넘어서서 좀 친환경 소비와도 관련된 또 착한 소비를 이제 추구를 하는 가치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해당 부분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오프라인으로는 계속 도네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거나 했었는데 최근에 리셀 쪽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또 미국 내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MZ 세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고 제품 시장에서 뭐 리셀러가 좀 맞습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유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한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원래는 이제 일부 뭐 도네이션을 해서 가라지에서 뭐 팔고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선호를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플랫폼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면서 MZ 세대들도 젊은 층들도 더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샀다라는 거를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면서 나는 친환경과 관련된 소비를 했다라는 측면도 좀 부각을 하는 이러한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미국의 중고 거래 시장인데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련 기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포시마크라고 하는 또 기업이 있는데 다른 이제 동종업계에 진출해 있는 기업으로는 포시마크 그리고 리얼리얼이라고 부르는 기업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스웨더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포시마크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게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전 단계가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입자들의 유입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를 포함을 한 고정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이제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는 MZ세대 유입이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평균보다도 MZ세대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의 증가도 그리고 피해 상승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포시마크에 대한 기업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실적 얘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중고거래 시장에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